저는 또 예고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예고에서의 생활을 그렇게 비하시킨 것에 대해서는 엄청 화가 나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컬천TV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듯이 문화를 즐기는,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도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진정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 컬천 초대석 컬처인입니다. 오늘 함께 할 컬처인은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저의 은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저의 어머님 같은 분이십니다. 오늘의 컬처인, 바로 김재은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프로필을 좀 적어줘 왔거든요. 자, 선생님, 일단 제가 프로필 중에서 네. 중요한 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궁금한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피아노 전공을 졸업하셨는데, 사실 예원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1회. 네, 맞습니다. 제가 1회 졸업생이에요. 예원학교가 역사가 짧은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연세가 많으신 건가요? 뭐 어떻게 해요? 갑자기 굉장히 젊어 보이려고 화장하고 나왔는데. 예원학교가 1회 졸업생. 네, 그때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됐어요? 두 반밖에 없었고요. 한 반에 60명씩, 그래서 120명을 뽑았어요. 두 반? 네. 그러면은 그 두 반에 음악, 무용반? 미술, 무용 전부 있었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럼 그때 예원학교 동창들도 아직 함께. 그럼요. 그때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거의 대부분 같이 올라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월에 졸업하잖아요. 네. 3월부터. 그러니까 1976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빠짐없이 모이고 있어요. 와, 대단합니다. 일단 미국 뉴욕 주립대학 음악대학원을 졸업을 하셨고요. 웨스터민스터 콰이어 컬리지에서 합창도 지휘를 하셨습니다. 네,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예원 예고의 선생이 됐었어요. 예고의 네네. 교사가 되면서 갑자기 합창을 가르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셔가지고. 네, 그래서 합창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 이때가 결혼하시고 나서신 거죠? 저는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이듬해에 학교 교사가 됐고요. 네. 예고 교사. 근데 예고 교사였는데 예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쳤어요. 네. 그리고 그 이듬해에 네. 82년에 이제 결혼을 하고, 네. 그다음에 아기를 가지고 아기가 7개월 때 네. 학교를 사임을 하고, 네. 그리고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소개하는 네. 옛날에 된 책을 보면 네네. 교정에서 결혼하신 분 사진이 그렇죠. 그 사진이 선생님이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무나 예고 교정에서 결혼할 수 있나요? 아니,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때 당시는 전부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분위기였어요. 요즘에도 사실은 예식장에서 결혼을 그렇죠. 하죠. 네. 그래서 야외 결혼이라는 거는 그 당시는 1980년 초에는 네.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영화에서 보면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흔히 외국에서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뭐 해변이나 이런 데 가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야외 결혼하면 참 좋겠다 막연히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고 교사가 되면서 출근할 때마다 그 예고 교정이 굉장히 예뻤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뭐 도로가 나면서 조금 잘렸지만 굉장히 예쁘고 그 교정 옆으로는 등나무 네, 쫙 알죠. 있어서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네. 그래서 거기를 걸으면서 여기서 결혼하면 참 멋있겠네 하는 생각을 우연히 많이 했었던 거죠. 아마 예고 졸업생들이라면 네네. 그 사진을 본 졸업생들이라면 네. 나도 나중에 네. 결혼을 하면 예고 교정에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한 사람이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글쎄, 저도 잘 기억은 없네요. 근데 좀 번거로움은 있었어요. 우선 어른들께 허락받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 비가 오면 어떡하냐. 네. 또 뭐 바람이 너무 불거나 네. 또 하객들 그 의자를 탁 놓는 것도 그 민폐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주최 측에서 네네. 뭐 신랑 신부 쪽에서 이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네. 예고에서 허락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문제를 조금 그렇군요. 네. 쾌의해 주셨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예고의 50년사에도 네. 제 결혼식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고 계시는 예고 동문 여러분들, 네. 우리 예고에다 한번 탄원서를 넣어서 예고 뭐 동창끼리 뭐 결혼한다거나 뭐 이러면 교정에서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어떨까? 좋죠. 네. 근데 그때 그 교정이 아니에요. 죄송스럽지만. 뭐, 앞이 훨씬 작아졌어요. 자, 어쨌든 그런 역사의 산 증인이신 네, 김재현 선생님을 모시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이제 정년 퇴임을 네, 작년 8월에 정년 네. 퇴임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혹은 예고 동문들이라고 하시면 선생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와, 똑같다. 하나도 변함이 없네. 네. 설마요. 약간 선생님이 좀비설이 좀 있더라고요. 늙지 않는 그런 좀비설이 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김용진 선생님 같이 네. 제자들이 어머 선생님 그대로예요 이러면 우리 아들이 꼭 저녁 먹으면서 저한테 그래요. 엄마는 옛날에도 지금 같이 살쪘구나. 항상 예고를 가면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네. 예고를 갔는데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네. 예고 같지가 않고 저한테는 네. 약간 네. 그런 굉장히 허전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행복하게 하세요. 난 이제 학교 안 가도 된다 뭐 이런 내 계획대로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되게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니 그 학교에 있을 때도 애들과 있는 시간 저는 네. 또 워낙에 학생들을 좋아하니까 애들과 있는 시간 또 젊음을 기를 많이 받고 또 나름 동료들과 또 재미있는 시간도 가지고 보람을 느끼죠. 참 좋았어요. 그러나 어떤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고 애들을 가리키면서는 늘 대학 입시 또 걔네들이 잘 정서적으로 잘 자라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늘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야말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손을 털었다 이런 더 젊은 선생님들 능력 있는 선생님들께 모든 거를 일임하고 나온 기분이에요. 요즘에 자주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네네. SBS에서 하는 펜트하우스라는 네. 드라마가 있는데 선생님 혹시 펜트하우스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보셨어요? 뭐 지나가면서 조금씩 보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방영될 때 네. 많이 화두가 됐죠. 음악가들한테는. 네네네. 거기가 청아예술학교라든가요? 청아예술고등학교. 고등학교. 그 학교는 뭐 우리나라의 가장 명문 학교다 이러니까 그게 결국 서울예술고등학교 아니냐 이러면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근데 굳이 다른 예고는 거론 안 하고 꼭 그렇죠. 서울 예고를.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몇 번 보긴 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김용진 선생님 보시기에는? 저는 네. 또 제가 출강하는 학교가 네네. 서경대학교인데 네. 청아예술고등학교를 서경대에서 찍고 있어요. 그게 서경대군요. 네, 그래서 저는 네네네. 펜트하우스가 나오기 전부터 네네. 학교에 네. 서경대학교를 갔는데 네. 강당에 청아예술고등학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게 뭔 일인가 도대체. 네. 딱 알고 봤더니 드라마를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내심 네. 고등학교 음악 학생들을 위한 네. 되게 좀 청순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드라마가 나올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첫 회를 봤죠. 와, 첫 회부터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황당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펜트하우스를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너무 과장된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고. 그렇죠. 어이가 없을 때가 많은 것이 애들이 이렇게 실기시험 보고 그럴 때 네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뭐 입학시험 볼 때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입학시험 보는 건데 네. 그 노래하는 그 장면이라든지 그거는 전부 다 성인들이 부르는 그렇죠. 목소리로 다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완벽한 아직 애들이 미성숙한 데서 그 아주 깨끗한 단아한 모습에서 점점 배우면서 성장하는 건데 그 완전히 무슨 성인들이 부르는 노래로 그렇죠. 이걸 대체하거나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예고에서의 생활을 그렇게 비하시킨 것에 대해서는 엄청 화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니 그 음악가들 가만히 있어도 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되짚어봤어요. 요즘에 뭐 제목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드라마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의사들을 소재로 한 네네네. 것들도 많고 그럼요. 그랬을 때 비도덕적인 의사들을 많이 많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 뭐 의사협회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뭐 변호사도 뭐 그런 네, 소재도 그런 건 많고. 검사도 네. 있었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앞장 서에다가 그냥 우스워질까봐 그냥 그래 저는 그냥 하나로 네. 그냥 저도- 드라마를 보자. 네, 저도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재직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다면 기억에 지금 딱 생각. 어머 여기 있는데. 피아니스트 조성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조성진이 연주하는 어떤 그 자그마한 모차르트를 해서 그런데 너무 잘 쳐서 저는 정말 99점을 준 적이 있고요. 90